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에서 영어를 가리키고 있는 범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와 첫 강의를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뭔가 다른 점도 발견을 하셨나요? 이미 배운 내용이었더라도 뭔가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이번에 저와 함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시면서 영어 공부를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근데 다양한 분들이 정말로 영어 강의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각자 선생님들마다 가리키는 포인트도 다르고 설명하는 부분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해 나가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가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어 공부를 정말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동사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비동사 강의를 앞부분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아주 흔히 I am, you are 이런 말들을 흔히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비동사라는 am, are, is의 뜻은 잘 모른 채 그냥 입에 익숙하니까 그냥 막 사용하시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 am, are, is가 너무 익숙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를 쓰면서 흔히 I am 이라고 그냥 말을 시작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I am을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나는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You are 하면 너는. 하지만 비동사는 는이란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그 의미가 필요한 때에만 사용해야만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발견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동사를 아무 때나 막 사용하신다는 건데 이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을 상대로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때 함부로 비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잘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해야 해서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비동사에 대한 이해부터 잘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앞부분에 비동사 강의를 넣은 것이니까요. 비동사를 배우기 전에 비동사가 무슨 뜻인지부터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비동사는 무슨 뜻일까요?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말을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무엇인가 물어보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질문과 대답이 대화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대화 중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 너 누구니? 이런 질문. 혹은 너 어디야? 이런 종류의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너 누구니? 라는 질문은 나의 뭘 묻는 걸까요? 행동일까요? 상태일까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본 건 내 행동이 아니라 내 상태를 물어본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이럴 때 비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비동사를 자연스럽게 꺼내면 돼요. 하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너 오늘 뭐 할 거니?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뭐 할 거니라는 질문에 대답을 I am으로 시작해버리는 순간 상대방은 아니 내가 행동을 물어봤는데 쟤는 왜 상태를 대답하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왜냐면 외국인들이 내 말을 이해할 때 I am이라고 내뱉는 순간 상대방은 아 지금 쟤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행동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서 비동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는 비동사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형용사를 통해서 내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비동사를 사용해서 나의 상태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내가 어떤 장소에 있어서 그 장소에 있는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럼 오늘 끝까지 함께 공부해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럼 지난 시간처럼 이 am or is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주어 자리에다가 I, you, he, she, they 요거를 넣고 시작할게요. 요 5가지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일단 나는 소년이야 이런 문장을 만들려면 I am a boy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a boy라는 소년이라는 걸 비동사 뒤에다 넣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a boy, 소년인 상태다. 이런 문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boy 앞에 어를 썼냐면 이런 것도 작지만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하는데요. boy처럼 이렇게 한 명, 두 명 셀 수 있는 이 단어가 만약에 한 개만 등장을 했다면 무조건 앞에 어를 붙여야만 하거든요. 이 개념은 앞으로 제가 명사 강의도 할 건데 그 명사 강의에서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한 명이니까 앞에 어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 너는 소년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당연히 you 다음에 비동사는 you are니까 you are a boy. 그럼 너가 어떤 상태가 됐다? A boy인 상태가 된 거죠. 그는 소년이다 라고 영어로 하려면 he is a boy가 되겠죠. he is a boy 하면 그는 소년이야. 근데 저 멀리 있는 애가 소년이 아니라 여자애야. 그러면 소년이 아니라 저 여자애는 소녀야. 여자애야 라고 할 때는 she is a girl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애는 he is a boy라고 했다면 여자애는 she is a girl. 여자애야. 역시 girl도 한 명, 두 명 셀 수가 있으니까 앞에 어를 붙였죠. 꼭 이렇게 어를 붙여주셔야만 해요. 근데 저쪽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전부 여러 명인데 소년들이야. 그래서 they are boys.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한 명이었을 땐 boy 앞에 어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a boy 이렇게 했다면 여러 명이니까 boy에다가 영어는 여러 명일 경우에 s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boys가 됩니다. 그래서 they are boys. 그들은 어떤 상태다? boys. 그들도 여러 명이니까 boy도 여러 명. 그래서 그들 전부 다 어떤 상태다? boys. 여러 명인 소년인 상태다. 이렇게 맞춰준 거 보이시나요? they랑 boys를 이렇게 영어는 서로 맞추는 걸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우리말과는 달라. 우리는 그는 소년이야 라고 하고 그들도 소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안 그래. 영어는 정말로 철저하게 이런 거를 지켜요. 꼭 수학처럼. 그래서 내가 한 명이니까 소년도 a boy였던 것처럼 they는 여러 명이니까 소년도 소년들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they are boys 이렇게 쓰셔야만 하거든요. 한국어와 영어의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허용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운 우리에게는 영어가 너무 깐깐하게 느껴지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동사를 이야기할 때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지만 영어만 평생 배워본 사람들에게는 이 깐깐한 영어만 평생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익숙한 사람들이 영어를 하려면 우리도 깐깐해져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상태가 돼보냐면 선생님 상태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영어로 뭐라고 했죠? a teacher. 그죠? teacher도 한 명일 때는 a teacher 이렇게 사용해야 돼서 나는 선생님이야 라고 영어를 할 때는 역시나 I am a teacher가 됩니다. I'm a teacher 하면 나는 선생님이야. 역시 teacher에도 teacher가 끝에 or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teacher라고 하지 마시고 or 사운드를 되도록이면 살려서 teacher 이렇게 이 or 사운드를 문장 끝에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할 때 그냥 우리는 teacher 이러지만 teacher라고 하면 영어를 듣는 상대방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or 제가 or 사운드 저번에 or 이렇게 혀를 동그랗게 마셔라 해서 이렇게 웬만하면 or이 들어간 단어에는 teacher라고 하지 마시고 teacher 이렇게 or 사운드를 끝에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야 너 선생님이 되냐 친구를 만났더니 오랜만에 만났더니 웬걸 선생님이 된 거야. 그래서 와 you are a teacher 이렇게 하시면 너는 선생님이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그는 의사야 이런 단어도 한번 해볼게요. 의사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a doctor가 됩니다. a doctor. 그래서 doctor는 역시 셀 수 있으니까 앞에 어를 붙여서 he is a doctor 라고 하시면 그는 의사지. 그럼 그녀는 의사야는 어떻게 할까요? She is a doctor 하면 그녀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다? A doctor. 그래서 의사인 상태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전부 다 의사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They are doctors 이렇게 doctors s를 꼭 붙이셔야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they are doctors 하면 그들은 의사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수가 됐네. 그래서 가수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영어로는 singer라고 합니다. singer. 그래서 나는 가수인 상태야. 난 지금 가수야 라고 할 때는 I am a singer. 역시 붙이신 거 보이셨죠? 이렇게 깐깐하게 영어는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I'm a singer.
너는 가수구나 이렇게 할 때는 you are a singer. 영어인 다양한 직업들을 표현하려면 뒤에 or 사운드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가수구나 라고 할 때는 you are a singer 라고 하시면 너는 가수네 이런 뜻이 되죠. 이번에는 제빵사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빵사가 영어로 뭘까요? 제빵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맨날 가잖아. 빵집에 뭐라고 써있죠? bakery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baker라는 단어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빵사야라고 할 때 he is a baker라고 하시면 그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지 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번에는 소방관에 대해서도 배워볼까요? 소방관이 영어로는 되게 멋진 단어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소방관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소방관이지만 영어로는 불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ire가 불이란 뜻이라면 싸우는 사람이란 뜻은 fighter가 되거든요. fighter. 그래서 firefighter가 되면 불과 싸우는 사람 이런 뜻이 돼서 소방관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되게 멋있죠, 단어가 firefighter. 그래서 소방관이야 그들은 이렇게 표현할 때는 they are firefighters 이렇게 s를 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방관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럼 baker도 배워봤으니까 이번에는 요리사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사도 영어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chef입니다. chef. 나는 요리사야 라고 하면 I'm a chef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요리사구나 라고 할 때도 역시 you are a chef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셰프라고 하면 주로 이렇게 흰 옷 입고 머리에는 흰 모자 쓰고 이런 사람들을 주로 셰프라고 부르는데 이런 요리사 말고 그냥 이렇게 조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은 셰프라고 하지 않고 cook이라고 합니다. cook. 그래서 그는 요리사야 라고 할 때는 he's a cook 하면 그는 무슨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하는 셰프가 아니라 cook. 그냥 요리를 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요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하는 사람이란 뜻에 he's a cook 하면 그는 요리를 지금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뜻이 됩니다. 혹은 그녀는 요리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에 she's a cook 이라고 하시면 그녀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의사도 배웠으니까 간호사도 배워봐야 되겠죠. 간호사 영어로 뭔가요? 간호사는 영어로 nurse라고 합니다. nurse. 그래서 그들은 간호사야 라고 할 때는 they are nurses가 됩니다. 그래서 nurse도 역시 여러 명이니까 nurses라고 이렇게 s를 붙여주셔야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상태가 어떤 직업이나 이런 명사 상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 너 지금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야? 라고 대답하려면 역시 행동이 아니라 그것도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너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나는 공원이야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장소를 넣으면 되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I am in the park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다? in the park, 그 장소 안에, 그 공원 안에, in이라는 건 어디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I'm in the park 하면 난 지금 공원 안에 있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 지금 공원에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역시 you are in the park 이렇게 하시면 너 지금 공원에 있구나 이런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동생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동생 너 어디 있어? 그러니까 걔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할 때도 역시나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 왜? 화장실에 있는 상태잖아요. 어느 장소에 있는 상태일 때 무조건 비동사를 쓰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he is in the bathroom이 됩니다. bathroom. bathroom이라는 건 이제 화장실 중에서 욕조가 있는 화장실을 bathroom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he is in the bathroom 하면 걔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혹은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엄마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엄마 지금 주방에 있지, 부엌에 있어 라고 할 때 부엌은 kitchen이라고 하니까 she is in the kitchen이라고 하시면 엄마 지금 주방에 있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이렇게 장소를 넣어주시면 그 장소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혹은 애들이 여러 명 있는데 걔네들이 다 지금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걔네들 지금 운동장에 있어 라고 할 때는 운동장, 영어로는 playgroun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layground라고 하는데 운동장에 있어 라고 영어로 표현하려면 they are in the playground. They are in the playground. 이렇게 하시면 걔네들은 지금 playground, 운동장에 지금 있는 상태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어느 건물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물 안에 있어 라는 표현으로 병원을 이야기해 볼게요. 병원을 영어로 hospit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나 지금 병원이야 라고 말을 할 때는 I am in the hospital 라고 하면 아, 나 지금 병원에 있는 상태야 라는 문장이 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아, 너 지금 버스에 있구나 라고 말을 할 때도 역시나 You are in the bus 라고 하시면 아, 넌 지금 현재 버스에 있구나 이런 뜻이 됩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내 동생을 찾아. 근데 걔 지금 강에서 헤엄치고 있어. 그래서 아, 동생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 걔 지금 강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할 때는 강을 영어로 rive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e is in the river 라고 하시면 아, 지금 동생이 강에 있어요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물 속에 있을 때도 in the river 라고 하시면 그 상태, 물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뜻이 되죠. 이번에는 장소가 in일 때는, 안쪽일 때는 주로 in 많이 썼잖아요, 지금. 근데 밑에 있다라고 하실 때는 in이 아니라 under를 쓰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고양이들인데 고양이들이 침대 밑에 숨은 거지. 그래서 자, 고양이들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 걔네들 지금 침대 밑에 있어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걔네들 지금 침대 아래에 있지. 지금 침대 아래에 있는 상태야 라고 말을 할 때는 아래라는 뜻은 under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under. 침대는 bed라고 하니까 걔네들 지금 침대 아래에 있어 라고 영어로 할 때는 they are under the bed 라고 하시면 아, 걔네들 지금 침대 아래에 있는 상태지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배운 비동사의 표현들을 다 알아보면 총 3가지가 되네요. 하나는 형용사 형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눈에 보이진 않아. 하지만 피곤하거나 행복하거나 나의 어떤 느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형용사로 나를 표현해 줄 수 있었고, 두 번째 직업 같은 거, 너 누구니? 라고 할 때 나의 직업을 표현할 때는, 혹은 내 이름이나 내 직업을 표현할 때는 역시 뭘 사용했다? 명사를 사용했잖아요. 다양한 명사들. 그리고 세 번째 상태인 장소.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표현할 때는 역시 비동사 뒤에 장소를 사용하게 되면 나의 현재 상태를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주로 비동사를 쓰는 표현들이 이 3가지예요. 형용사, 명사, 그리고 장소. 이 3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아, 비동사를 쓸 때 내가 지금 나의 상태를 표현하고 싶다. 비동사 뒤에 그런 단어들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내 현재 상태가 지금 그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오늘 배웠던 이 비동사에 대한 이해. 영어에는 2가지 표현이 있는데 한 가지는 행동,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이 나누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 비동사는 내 상태를 표현할 때만 사용하셔야지, 만약에 내 행동을 설명하거나 할 때 사용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매우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저와 함께 이 비동사의 3가지 쓰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3가지 쓰임을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 아, 비동사라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이 느낌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비동사라는 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지만 아, 영어에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구나라는 것만 잘 이해하셔도 정말로 영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진짜로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앞으로 말하거나 들을 때 아, 내가 지금 행동을 표현할지 상태를 표현할지를 잘 판단해서 비동사를 사용하시면 실수도 줄어들고 비동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저와 함께 비동사 강의를 더 배우면서 확실하게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동사를 어떻게 질문하고 대답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데 정말로 힘을 내서, 으쌰으쌰 힘을 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함께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